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교육, 개인 사업자의 세금 정확히 이해하자. 저는 천종욱 세무사라고 하고요. 이제 그 합격한 지는 한 8, 9년 됐고 지금 개인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개인 사업자 우리 대표님들을 많이 뵙고 상담을 드리고 고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기본적인 개념과 세금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개인 사업자의 세금 정확히 이해하자. 부가세 우리 사업자 개인 사업자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 이제 부가세하고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와 개념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제 최근에가 아니고 꽤 오래전부터 이제 해외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앞서서 드리긴 했지만은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그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인 사업자의 세금 정확히 이해하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부가세법상 사업자의 분류입니다. 부가세법상 사업자의 분류에 있어서는 부가세를 부담하느냐 부담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눠집니다. 과세사업자는 이제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지는데 보통 이제 사업자를 우리 대표님들이 생각하실 때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나눠지고요. 법인 사업자는 이제 개업과 동시에 간이과세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 부담이 없는 영세한 분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법인은 법익 개업부터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날 거라고 판단되어서 간이과세자는 없고 일반 과세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로 나눠지고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로 낼 수 있다고 하면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부가세 부담을 좀 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꼭 내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라는 건데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윤. 부가가치 단계마다 거래 구조의 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있을 텐데요. 부가가치에 곱하기 10%를 곱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시는 겁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이제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게 있는데 말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이 내용을 넣을까 하다가 말까 하다가 일단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부가가치세라는 거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내용을 집어넣는데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양이 되는 그 금액만큼 부가세를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매출이 요번에 이제 1,000원이 발생했다 하면 부가세 10% 100원을 부가세를 내야 되는 매출세액, 매출 부가세가 되는 거고요. 매입 부가세, 내가 이제 1,000원의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서 전 단계인 뭐 도소매 업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제 물건을 500원에 사한다고 하면은 부가세 5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00에서 50을 뺀 50만큼을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쉽게 이해하시면은 전 단계에 내가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내가 부가세 신고 납부할 때 차감하고 공제하고 낸다. 요게 이제 전 단계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입 중에서 우리 그 세무서 국세청에서 세법에서 그 적격증빙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공제되는 적격증빙.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뭐 간이형 수중이나 그다음에 이제 거래 명세표, 통장 이체 내역 이런 걸 가지고 저희한테 오셔서 이거 부가세 공제해달라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적격증빙 4가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요 네 개를 꼭 받으셔야 부가세 공제가 되십니다. 그래서 바꿔 말해서 요 네 개를 못 받으시 돈은 지출했는데 요거 네 개를 못 받으신다. 그러면 부가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부가세를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돈이 지출되고 나면 내가 네 가지 적격 증빙을 꼭 받았나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렇게 체크카드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4개를 받으셨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통장 이체 내역을 가지고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쉬운 단편적인 예로 대표님들이 이런 것들은 잘 빠뜨리시는데 우리 대표자 본인의 핸드폰 요금 같은 경우도 다 부가세가 포함돼서 내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이런 것들 단순하게 계좌 이체돼서 나가는 것들로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법적 적격증빙 4가지 받으셔야 되니까 핸드폰 요금이 만약에 카드 결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적격증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계좌이체, 카드가 아니라 계좌에서 자동적으로 매달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해당 통신사에 전화하셔가지고 세금 계산서 요청을 하시면 그걸 다 부가세 신고할 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챙기셔야 부가세를 줄일 수 있다. 부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가세 신고 납부할 때 대부분의 그런 과세 자료들, 매출이나 매입 자료들이 국세청으로 다 전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무사인 제가 봐도. 그래서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을 내가 일부러 카드 매출을 줄일 수도 없는 거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더 수취할 수도 없는 거고 정해져 있는 거를 매출 빼기 매입에서 부가가치가 나오면 거기에 곱하기 10%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기본적인 제가 말한 핸드폰 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장과 관련된 도시가스, 전기요금, 그다음에 뭐 인터넷, 전화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세콤, 세스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부가세 10%씩 대표님이 함께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세 10%만큼은 꼭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당 회사에 요청을 해서 받으셔라. 그래야만 부가세 공제가 된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부가가치세가 단돈 몇만 원이라도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좀 양지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좀 쉽게 표현하면은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각 거래 단계마다의 그런 주체들이 나옵니다. 최초 시작은 제조업자, 두 번째는 도매업자, 도매업자가 소매업자, 소매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를 합니다. TV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제조업자가 TV를 만들어서 이제 도매업자한테 100만 원에 팔겠죠. 부가세 10% 별도로. 그러면 도매업자는 그거를 사와서 부가가치 100만 원을 붙여가지고 소매업자한테 팝니다. 그러면 도매업자는 여기서 부가가치를 얼마만큼 일으켰냐? 100만 원만큼 일으킨 겁니다. 거기에 10%.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의 거래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곱하기 10%만큼 부가세를 내는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를 이 그림으로 쉽게 말씀드리고 있고, 자, 소매업자는 도매업자로부터 200만 원에 이제 TV를 사옵니다. 그러면은 소매업자는 최종 소비자에게 300만 원에 100만 원의 이윤을 붙여가지고 또 판매를 하겠죠. 그럼 소매업자가 발생한 부가가치는 또 100만 원, 거기에 10% 하면은 1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최종 소비자가 결국에는 300만 원의 부가세 10%,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세는 30만 원이고 각 거래 단계 제조, 도매, 소매 각각 1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 제조업자와 도매업자, 소매업자는 전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받아다가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에 불과합니다. 납세 의무자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성격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담세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인데 그 납부 의무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다르다. 이게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 대표님들이 부가세 납부할 때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까워 죽겠다 내 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표를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은 전 단계의 전 단계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 10%를 받아다가 그거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라 전 단계 거래 상대방의 돈을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부가세 내실 때는 내 돈 아깝다는 표현은 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봤고 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또는 종소세라고도 하고 사업소득세라고 하는데 종합소득세는 뭐냐면은 5월 달에 그 정말 많은 국민의 개인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든 뭐든 개인적으로 소득이 있으신 분은 모든 걸 합산, 주민번호로 발생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그거를 종합해서 소득을 신고하는 게 하기 때문에 이름이 이제 종합소득세라고 하고요. 5월 달에 보면은 이제 현수막 같은 게 보면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개인 사업자가 만약에 다른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뭐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이 없다, 뭐 기타의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업소득세만 부담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세는 일단은 부가세를 통해서 1년에 매출과 매입을 확정시킵니다. 부가세 신고는 내가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반기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요. 그럼 내가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내 매출이 얼마고 내 매입이 얼마이다라는 것을 국세청에 국가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게 1년에 2번 이루어지고 나면은 1년 동안에 내가 벌어들인 매출, 내가 지출된 비용, 매입 이런 것들을 이제 집계가 되겠고요. 매출에서 매입을 뺀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 매출에서 매입 빼면은 연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고 연이익에서 내가 이제 인건비를 지불하고 뭐 기타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은 연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연이익이 나오면은 연이익에 곱하기 세율만큼 곱해서 세금을 내는 게 사업소득세입니다. 그래서 뭐 부가가치세 개념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이제 납부를 할 때 내가 이제 인건비도 지급하고 이자 비용도 지급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부가세를 왜 이렇게 많이 내냐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근데 이제 뭐 이자 비용이나 그 다음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부가세랑 관련이 없습니다. 부가세 관련이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부가세 10%를 줬냐 안 줬냐 이걸 가지고 부가세 때 공제를 받냐 공제받지 못하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라서 일단은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통해서 매출 매입이 확정되면 거기서 이제 인건비를 빼고 이익이 나오면 이익에 맞춰서 세율을 내는 게 세율을 곱해서 내는 게 종합소득세입니다. 소득세율은 이제 이렇게 이익에 붙는 겁니다. 매출에 세율을 곱해서 낸다 이렇게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게 아니라 이익에서 이제 소득 공제라는 건 뺍니다. 부양가족 있고 뭐 이런 거 하면은 소득 공제를 빼주시는데 이익에 소득 공제를 빼면 과세 표준 과표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과표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됩니다. 이걸 누진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이 크든 작든 무조건 10%를 곱해서 세금을 냅니다. 근데 소득세 같은 경우는 많이 벌면 벌수록 많이 내는 구조가 이제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최고 높은 구간에는 42%, 가장 낮은 구간은 6%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과세 표준을 줄이도록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처음에는 이제 일반 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내다 보면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되지만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가면 소득세가 더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과표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이제 해외 판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국내 판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래 구조에 따라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세 납부를 하죠. 근데 이제 해외 판매 아마존이나 이베이를 통해서 국내 물품을 해외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한다. 그러면은 이 해외 판매는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0%예요. 부가세가 과세되긴 하지만은 국내 판매처럼 10%가 붙는 게 아니라 0%가 붙어서 매출세액이 0입니다. 네, 매출이 10,000원인데 거기에 10%가 아니라 0% 곱하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예요. 매출에서 번 부가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입만 있을 거예요. 매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부가세를 내가 지불을 하고 사온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0인데 매입세액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세액만큼 환급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환급 이슈가 있습니다. 해외 이제 되게 대부분 많은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해외에 이제 많이 판매를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될 건데 환급이 나온다. 환급이 나온다는 얘기는 국고에 있는 돈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고에 있는 돈이 나온다라는 거는 조금 엄격하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증빙 서류를 좀 정확하게 갖추셔야 된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어떤 걸 갖춰야 되냐? 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수출이냐? 너가 수출에 해당하냐?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출과 관련된 서류, 영세율 첨부 서류라든지 소포 수령증 이런 것들, EMS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국외 판매 같은 경우는 영세율 첨부 서류로 해가지고 요 서식이 작성돼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뭐 공항 우편, 공항 우체국장 뭐 이런 게 쭉 나와 있는 환율, 선적일자 언제 실었냐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만 이제 영세율 수출로 인정받아서 매출세액이 0,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 신청인데요. 사업자 등록 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개시일도 등록 가능하니까 20일 이내 꼭 등록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업자 등록은 임대차 계약서 나오자마자 바로 가셔서 사업자 등록 내시고 뭐 그 인테리어 하시고 사무실 짓기 준비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 국세청 시스템이 굉장히 지금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무실적 그 사업자 내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매출이 조금씩 일어나는데 그거를 신고 안 하다가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나면은 신고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소급해가지고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꼭 그냥 임대차 계약서 나오면 집이든 어디든 바로 사업자를 내셔서 사업을 매출이 적든 시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뒤늦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는다. 요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액 인정받는 부분은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신청을 했다면 속하는 역산하여 세금계에서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은 꼭 그때까지는 하셔야 된다. 마지노선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자 일단은 그 1차 강의는 개인 사업자의 세금 이해하자 요거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다면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우리 강의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